실제로 찾아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황 발생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또 원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황장애 위험이 최대한 2.6배 이상 증가를 하고요.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최악의 루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황장애로 실제로 진료하러 오신 분들도 이런 요인들 때문에 공황이 좀 더 심하게 생겼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그렇게 영향을 주는지 놀라시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면은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실제로 너무 힘들어지게 될 경우에 공황 증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미리 약간 점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아니면 이제 친구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참 친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례는 이제 35세 남자분의 하루입니다. 이분 이제 아침 7시에 스마트폰 알람이 울려서 눈 뜨는데 이제 머리가 무거워요. 전날 밤 이제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잠들기 전에 조금만 쉬자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유튜브를 킨 거죠. 마지막 하나만 보고 자야지 하다가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2분이에요. 이대로 자면은 7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4시간밖에 못 자네? 급하게 이제 잠을 들었고요. 세수도 대충 하고 이제 집 근처 이제 스타벅스에 들려서 이제 벤티 R을 하나 시켜요. 벤티 하나 딱 마시고 약간 정신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현우 씨는 이제 회사 그 마케팅 팀에서 광고 캠페인 기획을 하고 있는데 팀장 불러서 갔더니 이거 캠페인 이 수치나 이 슬라이드 좀 수정하고 경제사 분석도 넣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해요. 메신저 뭐 슬랙 이런 데서 막 연락이 오고, 그 메일함 열었는데 안 읽은 그 메일함이 막 쌓이고요. 한 11시쯤에 이제 흡연구역을 향해서 가서 담배를 피우시고요.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신다고 해요. 식사하고 나서 또 카페 가서 한 잔. 그 다음에 오후에도 막 정신없이 일하시다가 저녁에 이제 퇴근하는데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한 잔 해야지. 그래서 한잔 하러 갑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소맥 말아서 한 2-3잔 드시고 소주 1병, 맥주도 한 2병 정도 이렇게 마시면서, 보통 이제 현우 씨는 한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 이렇게 술을 마시는 편이에요. 이제 집에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한 12시쯤 되었고, 또 나에 대한 보상이다 하면서 다시 휴대폰을 켜시고, 그러다 이제 술 마셔서 이날은 좀 빨리 주무시기는 해요. 그렇게 주무신 다음에 이제 아침 7시에 다시 눈을 뜹니다.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데 이제 전날 숙취가 있는지 막 심장도 좀 더 뛰는 것 같고, 근데 2호선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 뭔가 이제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심장도 막 뛰고 시야도 좀 좁아지는 것 같고, 뭐 큰일 나는 것 같은데 나가지도 못하겠고, 급하게 이제 다음 역에서 이제 내리시게 돼요. 20-30분 뒤에 이제 겨우 좀 진정을 하고 좀 회복을 하는데 이게 첫 공황 발작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공황을 좀 일으켰던 것 같다라는 거 있나요? 제일 먼저 술이죠. 술을 먹고 자는 수면이라기보다는 일단 뇌가 마취되는 거거든요. 조금 세게 말하면 깊은 수면을 못 취하니까 뇌가 이완을 못해요. 쉬지를 못한 상태예요. 다음날 이제 불안톤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긴장톤이 높아진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2호선 같은 좀 밀집된 공간에서 그게 약간 트리거가 돼서 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술이 이제 몸에서 분해되면 일종의 혐오 물질로 나오잖아요. 숙취를 또 유발을 해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바로 출근하고. 그 술이 현우 씨의 공황 발작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 3회 이상, 그리고 한 번 드실 때 소주와 4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공황장애 위험이 2배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음주는 약으로 따지면 안정제 계통이에요. 술을 마시면 좀 다운되지만, 문제는 밤사이에 이제 술 효과가 떨어지면서 안정제가 감소되면은 반대로 우리 긴장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다음날 숙취가 있을 때는 더 심장이 뛰는 부분들도 있고요. 수면 자체도 사실 술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면은 그날 사실 제대로 못 잤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마취돼서 마취 상태에 있다 깬 거지, 그게 약간 회복하는 어떤 수면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번한 음주는 공황에 좀 위험이 있고요.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저희는 당연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가끔 깜빡하게 되는 게, 커피를 마시는 게 직장인들에게 일상이니까 이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공황 환자가 왔는데 요즘에 공황이 다시 오히려 악화된 거예요. 그래서 다 물어봤는데 끝까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혹시 요즘 커피를 더 마시나요? 했는데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커피를 주변에서 많이 사줬다. 최근에 최근에 원래 한 잔씩 마시던 게 커피를 좋아하시지도 않는데 거절 못해서 2-3잔씩 마셨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공황이 횟수가 확 늘어나더라고요. 공황장애 환자분에게 이제 하루 카페인 400ml 이상 드시면은 절반에서 공황 발작이 생긴다고 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제 스타벅스 톨 사이즈에 카페인이 한 150ml 들었고요. 벤티에 300ml 들었어요. 톨 사이즈 하나랑 벤티 하나 먹으면 400ml 넘는 거예요. 그렇게 드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교감신경이라고 긴장시키는 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그럼 심박수나 호흡도 증가하기 때문에 불안 반응이 막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황을 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흡연은 사실은 저도 좀 관가했던 부분이긴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한갑 이상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황 발생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또 원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루 한갑 이상 흡연자는 공황장애 위험이 최대한 2.6배 이상 증가를 하고요. 한 3가지 기전들이 있는데요. 담배는 자극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을 각성시키고 그래서 불면이 있을 때 흡연을 하시면 더 잠이 깨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감신경 활성화도 있고 또 공황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약간 호흡기잖아요. 몸에 어떤 신체 감각에 대한 민감도 자체도 좀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황이 있는 경우에 나의 어떤 심장이 뛰는 거나 약간 숨가쁜 느낌 이런 감각이 더 잘 느껴지면서 약간 불안이 더 심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외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수면. 수면. 아까 4시간밖에 못 잤었죠? 첫날. 맞습니다. 예. 수면 부족이 저는 사실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과로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요즘 몇 시간 주무세요? 하면 5시간? 많이 자도 한 6시간? 이렇게 얘기하시고 정말 3, 4시간 주무신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연구에서는 하루 5시간 미만 수면은 일반적인 정신질환 위험을 3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수면 부족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민감성을 높인다고 해요. 과업도 유발할 수 있고 질식 경보 시스템을 과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많다라는 거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산소가 적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뇌에서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 질식된다라는 어떤 경보 시스템을 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숨가쁜 느낌이나 아니면 호흡 곤란, 과호흡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 같은 경우도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몸에 긴장을 시키는 교감신경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우 씨처럼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게 오랜 기간 지속되게 되면은 공황장애가 생기기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무조건 공황을 유발한다는 아니고 소인을 갖고 계시는 분이 환경과 이런 스트레스와 맞물리면 공황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공황이 있는 분들은 이런 행위를 자제하시는 게 좋기는 좋고요. 내가 한 번이라도 공황 발생을 한 적이 있다면 사실 조절하시는 게 여러모로 좀 좋기는 하죠. 위험인자는 최대한 제거해서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게 낫고 한번 이제 내 생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